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맨더비가 펼쳐진 시티의 홈에 와 있습니다. 결과가 맨유가 승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네요. 지금 이쪽도 보시면 저쪽이 이 맨체스터 더비긴 하지만 맨유의 원정 서포터들 있습니다. 1층, 2층, 3층 딱 구석에만 있었는데 난리 났습니다. 경기 끝났는데 와 정말 저쪽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엄청난 응원 소리가 들리고, 저는 이제 표를 구해서 맨시티 쪽에서 봤는데 제가 살면서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욕을 오늘 2시간 동안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판정에 대한 욕도 많고 유나이티드에 대한 욕도 많고 또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욕도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오늘은 힘이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맨유는 완전 2경기 연속 시즌 베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번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승리했죠. 오늘도 이제 시티 맨더비의 경기인데 원정인데요 또 승리를 거뒀는데 2경기 그거 아세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맨유가 리그 2연승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 2경기가 다 시즌 베스트예요. 근데 오늘 경기 보면서 저는 약간 퍼거슨 감독 시절의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직 완성도는 좀 부족하지만 자 이런 느낌이죠. 일단 전체 포지션, 퍼거슨 감독 때도 기본 4-4-2 그죠? 뭐 상대에 따라서는 4-3-3이나 4-4-1-1도 좋지만 기본 4-4-2, 양쪽 사이드에 데비드 베컴이라든지 라이언 긱스, 가운데 공격수의 반니스텔로이라든지 예전에는 앤디 콜 같은 선수들, 가운데 로이킨, 폴 스콜스, 비디치, 퍼디난드 이런 선수를 놔둬놓고 어찌 보면 심플하지만 베스트 경기를 치렀던 거 아닙니까? 심플이지 베스트라고 하는 경기를 잘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 퍼거슨 감독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보면 지난번 경기, 토트넘 경기, 오늘 경기 다 사실은 전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중앙 미드필더에 딱 보면 맥토미니 중앙에서 완전 쓸어준 역할을 하죠. 좌측에 데니얼 제임스하고 레시포드 놔둬놓고 빠른 돌파, 가운데에 마시알 같은 선수들 놔둬놓고 역습 패턴, 가운데 수비 쪽에 맥과이어 선수들을 놔둬놓고 중심 잡아놓고 완비사카 오버랩 치고, 그러니까 딱 보면서는 와 이거 퍼거슨 감독 시절 때와 비슷한데, 물론 계속해서 더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복잡하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간결하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시티 원정이었기 때문에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라인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내려와 있었지만 그 질서 있는 빠름이 메이트를 잡아버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근데 이제 시티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장 좋았을 때 어떤 움직임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있는 이 정도 점유율이라든지 이 정도의 어떤 볼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을 좀 놓고 보면 아구에로가 좀 많이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주스 열심히 뛰긴 했지만은 맞으면 피니시 쪽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풀백 쪽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금 진첸코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에 좀 더 부합할 수 있겠다. 가운데서 좀 더 볼 점유를 한다든지 뭐 케빈 데 브라이너나 다비드 실바를 좀 도와서 해줄 수 있겠는데 풀백들의 좀 아쉬움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확실히 그 뒤쪽에서 볼을 갖고 나오는 게 라포르트에 대한 공백이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크게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라고 하는 게 약간 한 번은 좀 고비를 맞고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계속 우승을 하고 이렇게 끌고 왔지만 이제는 좀 그 전술이 읽혔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바르셀로나 시절, 바이에른 뮌헨 시절 때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쭉 끌고 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 상대가 이제 이 전술에 대한 파해법을 만들어냅니다. 뒤에서 이렇게 볼을 많이 뭐 점유하면서 볼을 중앙 쪽에서 계속 패스를 끊고 나오고 와이드하게 충격적 공격은 좀 벌리고 앞쪽에서 다시 조립하고 이런 축구를 계속 지켜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물러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파해법을 만들어내는데 요새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 보면 맨시티를 어떻게 승부해야지 맨시티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버풀한테 맨시티가 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맨시티가 철저하게 후방 빌드업 과르디올라 감독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 마누라 라인 포함을 해서 베이날둠이라든지 뭐 파비뉴라든지 핸더슨에게 완전 전진시켜가지고 맨시티가 뒤쪽에서 볼을 갖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를 한다든지. 두 번째, 오늘은 아예 맨유가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일정하게 블록을 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아구에로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앙을 완전히 블록화시킨 다음에 대신 볼이 딱 끊어지게 되면 데니얼 제임스, 그 다음에 마시알,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로 단 한 번의 어떤 역습 패턴으로 상대를 깨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맨시티의 전술 색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색깔도 분명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상대하려고 하는 대응 전술도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앞쪽부터 나가서 완전히 빌드업을 못하도록 뒤를 눌러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물러나서 상대에게 맨시티에게 중앙 공격을 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을 주지 않은 대신에 완벽한 카운터를 친다든지. 지난 시즌 시티가 그 뉴캐슬 베네테스 감독이 뉴캐슬에게도 한번 완전히 6-4-0 포메이션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어떤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상대하는 팀들이 이런 파이법을 좀 만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맨시티의 또 이 팬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팬들도 나가면서 이렇게 좀 갸우뚱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경기 패배를 좀 떠나서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조금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건 더 잘하고 우리가 못하는 건 또 티 안 나게 하고 상대가 잘하는 건 못하게 하고 상대가 잘하는 건 못하게 하고 상대가 못하는 건 더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축구에 대해서 상대들이 많이 파악한 상태에서 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수에 대해서 다른 수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패턴이라고 하는 게 좀 읽힌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좀 풀어내야 일단 지금 보면 선두 리버풀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 파해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파해법을 만들지 않으면 시티가 쉽진 않겠다. 어쨌든 정말 맨유 대단합니다. 이게 시즌 2경기를 베스트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확실합니다. 맨더비 현장에서 보는 게 진짜 재밌네요. 목이 약간 쉴 정도인데 진짜 재밌다. 저희는 다음은 뉴캐슬로 넘어갑니다. 그 영화 꼴의 부장 아닙니까? 뮤네스를 보러 뉴캐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